안녕하세요. 주식올림픽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 그리고 이 경제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익히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시장이 조정, 힘든 일을 겪은 이후에 좀 단기적으로 회복을 하려는 탄력적인 흐름을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오늘 시장이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 그리고 이 환율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도 우리 시장 원상복구를 하려는 움직임 가져갔는데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좀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상방에 대한 여지는 강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반기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3분기 이어서 4분기까지 좀 끌고 갈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저희가 방송에서 또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제도권 애널리스트 출신 전문가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보는 그리고 기업을 보는 눈이 남들과는 다르십니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남들보다 앞서서 또 우리에게 선취의 관점으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워드리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들고 왔을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 또 잠시 후에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제도권 애널리스트 출신인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주식올림픽 본격적으로 월요일 방송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좀 더 색다르게 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 현 시점에서 좀 긴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연휴 맞습니다. 이후에 좀 봐야 될 만한 그런 업종과 섹터 이런 부분이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기나긴 이야기를 풀어볼 예정인데 일단 네.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돈 투자문의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이제 한가위, 정말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이번 추석이 주식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좀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이 결제일 기준으로 3분기를 마감하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 이제 10월 달, 즉 4분기의 시작을 알리는 그 첫 하루였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왠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흐름을 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좀 줄어들고 그리고 매수가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어느 정도 큰 반등을 이뤘는데 이러한 흐름은 저는 이제 하반기서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추석 송편 먹다가 뭐 체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시장은 어떤 좋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러면 이번 추석 이후에 어떠한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분기에는 어떤 섹터를 또 봐야 될지 우리 제도권 애널리스트 출신인 이형석 전문가님께서 오늘 철저하게 분석해 왔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끝까지 좀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추가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눌 예정이거든요.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한번 추석 연휴 이후에 좀 한번 든든하게 한번 수익을 또 세워볼 만한, 챙겨볼 만한 그런 종목 선물까지도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오늘 들고 왔기 때문에 교육방 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제도권 출신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시장을 좀 적당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빨리 보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어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어떤 매매 스타일과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대형 수익을 가장 좋아하고요. 모멘텀 투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 바닥잡기, 삼성전자, 그리고 알테호젠,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바닥잡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시장 도파민 나올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까지 하면서 일단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을 잡아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전 월요일 항상 8시 30분에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요, 좀 굉장히 좀 짧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주의 어떤 매매 계획, 그리고 한 주에 내가 봐야 할 어떤 섹터들, 이런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니까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요, 단기 트레이딩,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군으로 해가지고 수익도 났는데요.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준비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제 준비된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어떤 시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이게 오를 것 같아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된 매매를 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떻게 노브랜드와 그다음에 D&T 파마텍 이 종목 어떻게 매매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항상 월요일 날 8시 반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링크를 드리면 그 안에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방송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서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한쪽에는 관련된 내용들을 적어드리면서, 그리고 그다음에 봐야 될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데 제가 오늘 딱 여기에서 말씀드렸죠. 노브랜드 매수밴드 55,400원에서 5,150원 사이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노브랜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가격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왜 매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종목에 대한 설명이나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어떤 비율을 말씀드리는 전문가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종목을 사야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다 체크해드리고요. 아니면 이 종목 그냥 어떠한 기술적으로 들어간다, 혹은 지금 타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매수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바닥권 반등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 구간에서 지금 봤을 때 이 구간, 이 상단,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 이 상단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구간, 즉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자리에서, 그렇죠? 수급이 들어온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도록 가격을 제가 미리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매수 밴드 5,400원에서 5,150원, 그리고 매도 밴드까지 6,000원에서 5,700원까지 매도 가격까지 드리죠. 왜냐?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 물론 매수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매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매도 가격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자, 오늘 저점이 얼마냐면요. 5,32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수 밴드를 어떻게 드렸죠? 5,400원에서, 그렇죠? 5,400원에서 5,150원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5,400원 첫 번째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된 이후로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언제 딱 왔냐면 한 9시 9시 초반에 그렇죠? 딱 왔었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된 다음에 1시간 반 이후로 그다음부터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그렇죠? 한두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구간에서 제가 매도 가격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5,700원에서 1차, 그렇죠? 1차 5,700원, 2차 6,000원 딱 드렸는데 오늘 고가가 얼마였냐면 6,150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거는 그 종목의 어느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그렇죠?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저항을 맞았는지 혹은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를 잘 파악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정확한 타점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첫 번째로 5%, 두 번째로 11%, 그러니까 총 더하면은 한 8% 정도의 어떤 수익이 바로 단기 트레이딩에서 나왔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뭐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1% 먹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내에서 매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매도. 깔끔하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전에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매수 가격에다가 이렇게 주문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체결됐으면 분할로 1차와 2차 가격군 혹은 뭐 이 5,700원과 6,000원 사이에서 여러분이 쭉 걸어 놓으시면 그냥 자동적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매수가 밴드 터치 후에 분할 매도 가격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어떤 바이오 쪽, 오늘 알테오젠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알테오젠의 흐름을 보면서 오늘 바이오 쪽의 흐름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 전에 흐름이 좋았던 그 관련 종목들 추리면서 저는 D&D 파마텍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근에 화이자가 자체 개발 중이었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을 실패했다. 그러니까는 화이자에서 임상 실패했기 때문에 화이자가 최근에 어디를 인수했습니까? 메세라를 인수했죠. 근데 화이자와 메세라가 이어지면서 그럼 메세라는 또 어디에 기술을 이전받았습니까? 바로 D&D 파마텍의 기술을 이전받았죠. 그렇다는 것은 D&D 파마텍의 기술이 빠르게 상용화될 수 있는, 왜냐? 화이자는 강력한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임상 3상을 글로벌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임상 3상이 들어가면서 바로 집중할 수 있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나와주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까지 다 일단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D&D 파마텍 왜 우리가 사야 되냐? 그러면 지난 23일 보고서에 D&D 파마텍의 신약 후보 물질은 자체 메시 치료제 DD01과 메사라에 귀속된 것들이라면서 이들의 가치가 7천억 이상으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애널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 2조에서 그렇죠? 2조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플러스 7천억이 추가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D&D 파마텍의 시가총액이 이거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러한 하락이나 그리고 최근에 올랐다가 눌러주는 구간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위조에서 플러스 7천억 같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구간이다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말씀드린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간 사실 이게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그렇죠? 뭐 도지성이기도 하고 되게 작아 보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이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까지 들었냐면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어요. 프로그램 매도를 보면서 그렇죠?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하락한다면 19만 5천 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흐름 봤을 때는 뭐 19만 7천 원까지도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20만 원 이상 넘어가면서 그렇죠? 20만 8천 원까지. 그래서 지금 제가 온라인 방송에서 언급드린 이후로 5%에서 6% 이상 반등한 흐름이었죠. 그리고 이거 잘 보시면 차트를 조금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이런 흐름이죠. 그렇죠? 요 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었고 그리고 나서 신고가 위에서 여기서 일단 한번 눌러주고 하지만 요 중간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것은 가격에 대한 부분들 더 이상은 빼지 않겠다라는 거가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오늘 도지 형태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세 혹은 아니면 내일 만약에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눌러준다라고 하면은 요 구간과 요 구간 쌍바닥을 이루면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늘려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쪽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좀 전에 제가 시간외에서 한 5시 한 40분, 50분 정도에서 한미약품에 그렇죠? 한미약품의 기술 투자 관련 공시가 하나 나왔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일단 빠지긴 했는데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특히 이 바이오 쪽에서는 이러한 공시 어떤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만 나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시장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기회가 하반기에서는 크게 나올 수 있다. 사실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로 바이오 쪽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사실 어떤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종목들에서 크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에이프릴 바이오, 뭐 큐로셀,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이런 애들도 좀 대기 중이잖아요. 근데 한미약품이 먼저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러한 종목들이 겹겹이 그렇죠? 앞으로 유연하게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 바이오 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바이오 쪽에서 특히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충분히 바이오 쪽에서의 어떤 우리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순히 종목 2개, 하나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기술적 반등을 노린 그런 매매였다라고 하면은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서는 D&D 파마텍 이 하나만을 가지고서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까? 전체적인 바이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보여질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 종목들까지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왜 바이오가 강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 지금 하나 지금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바이오 섹터의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하반기, 즉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셔야 되는 종목군 중에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아까 마이너스권에서는 뭐 적극 매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이런 뭐 애널리스트라고는 하겠지만 제 별명이 VI 헌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상반기 때 특히 5월달, 6월달 이러한 구간들에서 개별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굉장히 많은 VI
종목분들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VI 헌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반기, 즉 4분기에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한국 PIM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VI가 나왔고요. 그리고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오늘 VI 나왔습니다. 오늘만 해도 2개의 VI를 말씀을 드렸죠. 한국 PIM과 그다음에 노브랜드,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종목 또 두 종목 잡아드렸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한번 딱 보세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다 저희 교육방에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 다 한번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VI 헌터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그래서 하반기 때는 즉 4분기가 일단 남았잖아요. 4분기 때는 저는 종목 장세가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 사실 지수라는 거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리고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코스피의 지수 대부분을 이끌어나면서 지금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고점이라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뭐 알테오젠이 지금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 특히 지수가 아닌 각 종목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은 종목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4분기 때는 오히려 종목 장세가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시장도 봐야 되고 시장 내에서 어떤 종목이 강한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이런 부분은 혼자서 또 다 챙겨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우리 VI 헌터라고 또 불리시는 이형석 전문가님께서 VI 갈 만한 종목들을 남들보다 먼저 잡으면서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릴 예정인데 나도 한번 4분기에는 정말로 VI가 걸릴 종목들 포탄에 넣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한 여러분들께 두 종목이나 선물처럼 드렸거든요.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다 공유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추석 연휴 이후에 내 계좌도 한번 배부르게 든든하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한번 제도권 애널리스트 출신인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장세에 미리미리 한번 대비를 해보면서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포트 안에 넣어야 될지 추석 연휴 이후에도 한번 상방을 향해서 달려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 좋은 종목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종목에 대한 정확한 타점 같은 경우에 시장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더 정확할 것 같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장중에 우리 또 이형석 전문가님과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합니다. 사실 50분이라는 방송 시간이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송 시간을 늘려달라 너무나도 아쉽다라고 요청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을 시작하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 8시 반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 온라인 방송 또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또한 여기서 두 가지의 또 상방 VI 걸릴 만한 종목 선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또 상승을 챙겨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도 한번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한번 투자 전략을 알차게 짜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다음 주 같은 경우엔 또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또 월요일에 다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릴 예정이거든요. 나도 한번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또 시장을 보는지 제도권 애널리스트 출신 상방 VI 헌터는 어떻게 또 시장을 보는지 이런 관점들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무료 온라인 방송 링크까지 또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왼편 QR 스캔하시고 교육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가 또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또 우리 전문가님을 통해서 방송에서 받아봤던 종목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 너무나도 좋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들은 좋은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타점이었잖아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정말로 바닥권에서 정말 아무도 얘기를 안 할 때 그때 매집을 잡으신 이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53% 가까운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너무 삼성전자로 어떻게 53%나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대단합니다, 정말. 네,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사실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박스권 하단 혹은 박스권 돌파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특히 이러한 바이 구간에서 즉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제가 교육방에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 두 달 정도 보면서 삼성전자 모아갈 분이 계시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교육방에서 실제로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 30% 이상, 물론 요 구간 뭐 8만 원, 6천 원 이때까지는 뭐 가지는 못했어요. 한 7만 원대 후반, 중반 요 구간에서 일단 나왔죠. 근데 왜 그러냐면 바로 요 구간이죠. 이 앞변에 있는 매물대에서 매물대를 보고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한 해에 평균적으로 오르는 그러한 퍼센트가 많이 오를 때 한 40%에서 50% 사이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한 요 구간에서 일단 조정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한 40% 정도, 35%에서 한 40% 사이 때 수익을 거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구간에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한 6만 6천 원 요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좀 눌릴 때 또 손절하시던 부분도 있었을 텐데 저희는 이 구간, 아무도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도 말씀드렸죠. 저는 여기에서 자사주를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사주 10조를 사는데 그 10조를 비싸게 사야 될 것 같습니까? 싸게 사야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싸게 사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사주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 저는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더니 바로 이 구간에서 자사주 매집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단순히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수급적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바로 다음과 같이 특히 삼성전자로 한 40, 50% 먹으면은 왠지 내가 정말로 투자자가 된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구간에서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SK하이닉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어떠한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박스 등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는 이러한 구간.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꼭 돌파 매매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박스권에 대한 조정을 잘 거치고 나서 물량 소화가 잘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특히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단을 여러분들과 매매할 때는 이런 박스권에 대한 물량 소화가 된 종목군들을 여러분과 많이 하는데 상승 이후로 그 다음에 그것도 한 51.67%. 근데 이러한 종목군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꼭 왜 내가 이걸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분기 실적, 저평가, 그 다음에 HBM 대장주, 뭐 이러한 물론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60%죠, 그렇죠? 이런 60%에 대한 비중까지도 정확히 알면서 얼만큼 올해 벌지에 대한 것들도 잘 체크를 하고 그리고 마이크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이크론보다 지금 시총이 금액이 더 이익이나 이런 것에서 더 나은데 마이크론보다 더 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크론보다 더 비싸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러한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뭐 눌리더라도 그렇죠? 눌리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뭐 슈퍼사이클에 대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더진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하단
자, N자형 반등이 나올 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즉 한 달 만에 거의 140%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줬고, 그다음에 그리고 나서 6월, 7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좀 눌렸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다시 NHN KCP나 더진에 대한 여러분들한테 매수 사인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구간에서 최근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관련해서는 아마도 10월 달쯤, 그렇죠?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법제화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법제화가 확정됐으니까 거기서 더 추가 더 가겠지. 라는 것보다요, 법제화가 거의 확실시 된다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아마 가장 정고점이나 이런 부분 갈 거예요. 그럼 그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재료가 소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NHKCP입니다. NHKCP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평가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지금 이거는 또 하나의 내용이 있죠. 바로 네이버와의 어떤 협업, 그렇죠? 네이버와의 협업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더 강한 흐름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구간에서 이제 NHKCP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바로 이 구간이에요. 이제 다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상승이 이미 나와줬고요. 그렇죠? 여기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일단은 1차로 상승이 나와주었고, 그리고 나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제화가 조금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종목들이 같이 밀렸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것 때문에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네이버라는, 그렇죠? 네이버라는 페이코인이죠. 그래가지고 페이 결제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 그래서 NHN KCP 같은 경우는 한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단기성 매매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HN KCP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또 블로그도 정리도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풍산. 자, 풍산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올림픽 종목을 하려고 했을 때 풍산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만큼 지금 이 구간이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그렇죠? 7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에 지금 다시 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40% 이상 상승을 하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40%또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계속해서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또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러한 상승 이후에 다시 눌림, 이 구간이 바로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풍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다시 매수 구간 왔으니까 이 종목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진세미캠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살짝 반등하다가 이 구간 다시 이렇게 지지되는 구간에서 반등이 세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상속 이슈도 있었어요. 상속 이슈도 있었고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다음에 소부장 실적 모멘텀까지. 사실 독립세미캠 같은 경우가 사실 IR이 굉장히 좀 폐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굉장히 또 잘 나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또 상속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이 구간의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가장 빠르게 반등했다. 그래서 제가 잘 보시면 7월 달에 사실 반도체가 다시 갈까?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렸고, 그리고 좀 미리 말씀드리면서
한 2, 3주 정도는 좀 박스권을 흐름을 보였다가 다시 내렸다가 그 다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는데 동일 세미캠 뭐 충분히 이 구간에서도 매매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추가로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어떤 키맞추기나 이런 것들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강하게 상승 그리고 이 구간에서 SC 키트루다 관련해서 여기에서 또 그 승인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떠한 그 재료 소멸로 인해서 하락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오늘 그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으로의 그 계약을 한 투랑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강하게 어떤 흐름 보여줬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구간은 항상 이렇게 지지가 나온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런 맥점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로 좀 많이 눌렸던 구간 그리고 앞으로 좀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에서 또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를 도와드렸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자면 참 이 차트 흐름이 좋습니다. 지지가 나오면서 많이 눌렸던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타이밍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게 된다면 좀 큰 폭의 상승의 흐름을 챙겨볼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방송에서 드린 이후에 이 종목이 무려 53%나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는 뭐 100% 넘게 세 자릿수까지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남들보다 더 앞서서 보시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이 딱딱딱딱 떨어져 맞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볼 만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연휴 이후에 그래서 이만큼 상승의 여력이 있을 만한 큰 상승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오늘 또한 좋은 종목으로 들고 왔거든요. 교육방 오셔서 추가적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준비를 해뒀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셔도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나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중장기 스윙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 선물 챙겨보고 싶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단기도 좋아하잖아요. 우리 또 이형석 전문가님께서 VI 헌터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VI 헌터답게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지 저희가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도 알려드리고요. 그 종목에 대한 타점까지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까지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방 계시게 된다면 좀 편하게 매매 전략을 혼자서도 수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나도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교육방에 들어와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추석 연휴 이후에도 한번 4분기에 좋은 종목으로 한번 이 마무리를 수익권으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오늘 또한 정말로 좋은 종목 들고 왔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더진과 같은 크게는 100% 넘게 상승의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 선물들 지금 바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든든하게 한번 계좌시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전문가님의 관점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연휴 이후에 4분기에는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전문가님이 또 시장을 보는 눈이 남다르시잖아요. 제도권 애널리스트 출신 이형석 전문가님께서 보시는 이 시장에 대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4분기 여러분들이 좀 3분기 때는 사실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지수 위주의 투자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았을 그런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코스닥이나 혹은 개별주 위주로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 시장의 상승 흐름에서 좀 포모 현상을 좀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이후 연휴 이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업종들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어저께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 최근에 어떤 환율이나 관세나 추석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4분기를 봐야 되냐. 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전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정도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왜 환율이 오를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남들이 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체크를 해드렸죠. 여러분들이 사실 최근에 한 5년 정도 시간을 한번 되돌아봤을 때 국내 시장, 즉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안으로 찾았던 것이 해외 주식 투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뭐 테슬라나 여러분들 뭐 엔비디아, 그렇죠? 엔비디아나 뭐 이런 MS 그다음 뭐 이런 것들, 뭐 빅세븐이나 이런 즉 미국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어떠한 어떤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주식 투자를 말씀했는데 최근에는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 최근 개인들의 그 투자를 봤을 투자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국내 투자보다 해외 투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이나 이런 거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환전을 하죠. 그렇죠? 그런 환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6월 30일, 그러니까는 최근까지 국민연금이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약 300억 달러 정도를 한다는 것은 한 50억 달러를 매달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평상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환율 들어오는 게 대부분 한 65억 달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뭡니까? 65억 달러고 이게 무역 수지죠. 무역 수지가 65억 달러.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게 한 매달 50억 달러. 그리고 또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하는 게 한 25억 달러.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환율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었겠죠. 왜냐? 너무나 많이 이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위기 때문에 어떤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해외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러한 환율이 최근 좀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세 협상 같은 경우도 한번 지금 우리 환율이 좀 오르는 부분들도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환에 대한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매몰돼서 우리의 투자가 어느 정도는 좀 너무 제한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투자 계절로 봤을 때 어느 구간이냐? 저는 지금 실적 장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장세 이후에 지금 현재 실적 장세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금융 장세보다 실적 장세가 훨씬 더 깁니다. 한 3에서 한 5년 정도 좀 유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는 일단 회복 국면에 들어가면서 금리는 낮아지고 주가는 살짝 오르고 그리고 실적 호조가 되는 지금 이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장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장세 봤을 때 조선주, 그렇죠? 조선주, 그다음에 방산주, 그렇죠? 그다음에 원전 뭐 이런 쪽이 계속해서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는 뒷받침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방원 이런 애들이 굉장히 강하게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적 장세가 1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에서 5년 정도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단순히 뭐 추석 때 또 너무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좀 움츠러들어야 되느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겁먹을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시장 자체의 흐름 어떤가 봤을 때 지금 보시면 글로벌 경제 상황이 굉장히 견조하다. 2분기 미국의 2분기 GDP 확정치도 3.8, 3.3에서 3.8로 그리고 IMF에서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을 0.9에서 1.8로 약 2배 정도를 상향을 시켰어요. 주가는요. 주가는 GDP랑 가장 GDP랑 가장 연관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 자체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GDP가 좋다라는 거고 그에 따른 주가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순위 컨센서스도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나 단기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시장에 좀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면 뭐 최근에 뭐 외국인들 일부 매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여러분들 굉장히 좀 움츠러들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상승 구간에서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특히 금요일이 뭐였냐면 3분기 마지막 그러니까 결제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결제일 기준으로 했을 때 3분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제일 기준으로는 지금 우리가 4분기를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매도를 하면은 이틀 후에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일까지 딱 되면은 9월 30일까지 딱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이 9월 29일이잖아요. 그러면 9월 29일 날 매수를 한 거는 언제 들어갑니까? 10월 1일 날 결제가 돼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4분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요일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3분기 어떤 클로징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석 이후에도 제 방송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도 저는 충분히 그때 뭐 시장 상황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4분기는 저는 좋게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추석 연휴 이후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 전문가님만의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노하우는 좀 공유해드리지 못했거든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자료나 혹은 더욱더 교육 알차게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형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전략, 중장기적으로 수익 관점 이런 부분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배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장의 올림픽 종목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또 좋은 종목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 끝나고 나서 그렇죠? 예, 추석 끝나고 나서는 저는 다시 조방원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사실 요 AI 쪽 관련된 일진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일단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구간 잘 보세요. 딱 이 구간입니다. 실적은 잘 나오고 주가만 빠진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선 하나만 그거 놓아도 바로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실적은 뒷받침되고 있고요. 실적은 뒷받침되고 있고 주가만 고점 대비해서 빠졌어요. 그렇죠? 30% 정도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진전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한 33,000원에서 34,000원 사이 요 구간, 요 구간이죠. 이런 식의 어떤 요 구간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정확하게 뭐 저점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의 구간이다. 그래서 저는 고가권은 44,400원인데요. 저는 이번에 간다면 신고가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일진전기, 뭐 손절가 말씀드렸는데 손절가는 별로 의미가 없고요. 저는 실적이나 향후 흐름 봤을 때는 일진전기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으로 또 일진전기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추가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교육방 오셔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왼편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올림픽 종목 그리고 매매에 대한 노하우까지도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